수강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요 왜곡 표시 위험 식별, 평가 및 대응입니다. 기업과 그 환경, 또 적용 가능한 재무 보고 체계, 내부 통제 시스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 수준과 개별 주장 수준에서 중요 왜곡 표시 위험, 그러니까 Material Misstatement Risk를 어떻게 식별하고 평가하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까지요. 네, 관련 주장이랑 중요한 거래 유형, 계정 잔액, 공시 항목 이런 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감사 위험을 수용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식별된 위험들을 크게 두 가지 수준, 그러니까 재무제표 전체에 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하고 또 특정 항목에 관련된 위험,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위험 식별하고 평가하는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위험은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식별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Financial Statement Level Risks. 이건 말 그대로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험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자체가 좀 약하거나 전반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비하다거나 혹은 재무보고 담당하는 인력의 자격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들이죠. 특히 부정으로 인한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고려할 때 이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 재무제표 전체에 영향을 주는군요. 그럼 두 번째 수준은 뭔가요? 두 번째는 Assertion Level Risks라고 합니다. 이건 재무제표 전체보다는 특정 거래 유형, 계정 잔액, 공시 이런 거에 관련된 위험이죠. 특정 항목에 대한 위험이군요. 네, 이 수준의 위험을 평가할 때는 두 가지를 꼭 같이 평가해야 해요. 바로 Inherent Risk, 우리말로 고유 위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Control Risk, 통제 위험입니다. Inherent Risk랑 Control Risk. Inherent Risk는 그럼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Inherent Risk는 그 관련된 통제가 아예 없다고 가정했을 때 왜곡 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그 규모는 어떨까, 이걸 보는 거거든요. 고유 위험 요소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Financial Statement Risks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 수준을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좀 더 주의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Significant Risks, 유의적 위험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Significant Risks. 이건 Inherent Risk를 평가해봤더니 그 위험 스펙트럼에서 거의 상단에 가깝게, 그러니까 매우 높다고 평가된 위험을 말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요, 이 위험을 판단할 때는 관련 통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일단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Inherent Risk에만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통제 효과는 배제하고 고유 위험만 본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부정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경제적 또는 회계적 변화가 있었다거나 비정상적인 특수관계자 거래, 수익인식 기준이 매우 복잡하다거나 또 비경상적이거나 복잡한 거래 같은 거요. 그리고 추정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회계 추정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significant risks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위험들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했다면 이제 그에 대응해야겠죠? 대응 역시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대응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전반적인 대응, overall response가 있는데 이건 주로 financial statement level risks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사팀 전체의 전문가적 의구심을 좀 더 강조한다거나 경험 많은 인력을 배정한다거나 아니면 감사 절차의 예측 불가능성을 좀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포함하죠.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이군요. 그럼 개별 주장 수준의 위험, assertion level risks에 대한 대응은요? 그게 더 구체적이겠네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개별 주장 수준 위험에 대한 대응에서는 감사 절차의 네이처, 성격, 엑스텐트, 범위, 타이밍, 시기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위험이 높다고 평가될수록 당연히 더 신뢰성 있는 감사 증거가 필요하겠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절차의 네이처, 즉 성격을 조정하고 수행하는 절차의 양인 엑스텐트를 늘리고요. 또 실증 절차의 타이밍, 시기를 기말에 가깝게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기 쉽게 영어 앞글자를 따서 NET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NET. Nature, Extent, Timing. 기억하기 좋네요. 감사 접근법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Substantive Approach하고 Combined Approach가 있죠.
실증적 접근법과 결합 접근법이요? 네, substantive approach는 말 그대로 실증 절차에만 의존하는 방식이에요. 통제의 효과를 별로 고려하지 않거나 통제 위험이 높다고 평가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통제가 약할 때 쓰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combined approach는 통제의 운영 효과성 테스트하고 실증 절차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통제가 효과적일 거라고 기대될 때 쓰는 거죠. 통제가 효과적이라면 요구되는 실증 절차의 수준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아, 통제가 잘 돌아가면 실증 절차 부담이 줄어드는군요. 네. 특히 IT 시스템을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거나 감사 증거가 전자 형태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통제 테스트가 거의 필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통제 테스트랑 세부 테스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듀얼 퍼포스 테스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테스트 오브 컨트롤스, 통제 테스트는 언제 수행하고 뭘 확인하는 건가요? 통제 테스트는요, 감사의 위험 평가가 이 회사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가정에 기초했거나 아니면 실증 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얻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을 때 수행합니다. 어떤 걸 확인하는 거죠?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해당 통제가 관련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잘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절차로는 질문하거나 직접 관찰하거나 관련 문서를 검사하거나 아니면 재수행해보는 방법 등이 있고요. 보통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substantive procedures, 실증 절차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실증 절차. 이건 개별 주장 수준에서 중요 왜곡 표시를 직접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점은 통제 위험 평가 수준이 어떻든 간에 모든 중요한 거래 유형, 계정 잔액, 공시의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무조건 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계정 잔액의 세부 내역을 검증하는 Tests of Details, 세부 테스트가 있고요. 또 재무 데이터와 비재무 데이터 간의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Substantive Analytical Procedures, 실증적 분석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오늘 정말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식별하는 두 가지 수준, Financial Statement Level Risks와 Assertion Level Risk, 그중에서도 특히 Significant Risks, 또 위험 평가 요소인 Inherent Risk, Control Risk,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 Overall Response와 Assertion Level Response, 아까 말씀하신 NET, 그리고 감사 접근법인 Substantive Approach와 Combined Approach,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절차, Tests of Controls, Substantive Procedures까지 전반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정말 체계적으로 짚어본 것 같습니다. 각 단계와 주요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게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즘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IT 의존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감사에서는 서브스탠티브 어프로치와 컴바인드 어프로치 중에서 어떤 접근법의 중요성이 더 커질까요? 그리고 감사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또 적응해 나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